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독립은 필수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 아침 주지사 연례 모임에서 국방예산 강화를 말하면서 지금 미국 군인은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망하기 시작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이그제미너 정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김정남의 세 번째 부인을 조사하길 원합니다. 중국 물건이 더 이상 싸지 않고 앞으로도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TPP 무효 이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미국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월드컵 유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읽어내려가면서 오스카 시상식에 관한 헤드라인이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주목이 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과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는 오스카 시상식을 보는데도 다가가는 그 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온도가 다를 수도 있겠다. 만약에 보신 분도 그렇고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연관되는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물러날 때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기가 없이 백악관을 떠났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그 부시 대통령의 성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후임자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저 그 문만 열어주고 백악관으로 나온 뒤에는 본인이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 도서관, 기념관 여기에 그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도 되기 전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는 얘기죠. MBC 방송의 그 투데이 쇼에 출연을 해서 이 언론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Power can be very addictive, and it can be corrosive, and it's important for the media to call to account people who abuse their power, whether it be here or elsewhere. 네,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데 굉장히 그 중독되기가 쉽다 하는 말이었는데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 파워를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 파워라는 것은 어떤 그 부식하기도 쉽기 때문에 언론이 감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에는 완전히 그 필수다 하는 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언론을 그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가장 그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것도 미국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백악관 그 기자 그 출입 기자단 만찬에 참석을 해서 스스로 자신을 그 조롱하는 모습 연설을 한 몇십 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머 감각이 없다 했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누군가가 써주는 것이지만 본인의 생각과 어떠한 그 의견 일치를 보고 나서 그 스크린라이터와 함께 스피치라이터와 함께요. 그런 것이지만 굉장히 그 자신을 그 풍자하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다른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사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봐라.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오일 때문에 경제가 좋아서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도요. 그러나 뭐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 얻어지는 인기이지 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지도자로서 존중한다는 것은 아닌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론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그 있는 그런 그 러시아의 갇힌 세계 같은 것도 부시 대통령이 은근히 언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언론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죠. 주지사 협회 연례 모임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 주도를 하고 그 주도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그 주말에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강조가 됐었던 국방 예산을 굉장히 늘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비를 증강하는데 국내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반면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는 안전하게 그대로 두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것도 뭐 물론 그 대통령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데 다시 미국 군대는 이겨야지 된다. 내가 하이스쿨 대학교 다닐 때는 전쟁에서 우리는 뭐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연설을 하자마자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군대도 안 간 사람, 한국에서라면은 만약에 그 베트남 전쟁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징집됐으니까는요 5번이나 징집을 피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 가지 않았다 하면은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대도 가지 않고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비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It's obstruction. And but eventually we'll get them and they'll put their people in and we'll get those agencies, et cetera, to work. We're going to do more with less and make the government lean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We can do so much more with the money we spend. With the 20 trillion.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연설을 한 것이고 군사 비용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 집행관 이런 쪽의 예산도 좀 늘리겠다.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백악관에서 헬스케어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서 미국의 헬스케어는 정말 누구라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심플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텍스 플랜도 아주 원더풀한 플랜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단에 참석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에 안 갔고 그때는 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기자들과 사이가 나빴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자들과 사이가 나빴던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도 아니고 리처드 닉슨만도 아니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또 일부 언론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사이가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참모 총장에게 언론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언론은 우리 정치하는 나 백악관의 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여러분의 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렸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도 어떤 모임이었었죠. 하도 그 모임이 많으니까 연설을 하면서 언론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적이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이제 그 책상에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을 그 모니터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발표를 해버리더군요. 결국은 그 백악관에서 그날 그 비공식 그 브리핑에는 그 백악관 그 대변인의 뭐 CNN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CNN은 힐러리의 언론이다 하고 뭐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타임즈자 붙은 언론은 다 이제 그 비공식 브리핑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부 그 다른 언론들도 이것은 말도 안 되지 하고 AP통신 등은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역시 그 사회자를 통해서도 전해져서 굉장히 많은 그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웃었고 이번에 대통령이 백악관 그 만찬에 기자단 만찬에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CNN 자체도 뭐 그것을 보이콧을 한다고 했고 블룸버그도 뭐 여러 관련 파티 같은 것을 취소를 했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 그 기자들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과 기자가 너무 가깝게 그 지낸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뉴욕 타임즈는 그 오래전부터 보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NPR 방송을 비롯한 많은 그 다른 언론사는 여전히 그 대통령과 일부 언론들의 극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그 출입 기자단 만찬에는 그 기자들을 보내기로 했고 CBS 방송에 그 백악관 그 출입 기자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서로 그 다른 그 마음 그 심정이 나쁜 것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이럴수록 그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스트의 여러 가지 그 몫을 다 치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에는 가장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 그 출입기자단 만찬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란 콘트라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갔어요. 그런데 한번 그 암살 시도로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야지 될 때 그때 한번 레이건 대통령이 빠졌었고 그리고는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얼마나 그 언론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 있는 기자단 그 만찬에는 나갔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이슈 때문에 탄핵되기 전에도 탄핵된 이후에도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그 정말 그 아파서 못 갔을 때 이후에 처음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이그제미너를 보면은 완전히 그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 비공식 브리핑에서 제외된 언론은 아니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 사진 기자를 아이오와주의 한 300, 거의 한 400스퀘어풋 정도 되는 그런 그 아주 넓은 지역에 가서 100명 이상의 유권자들, 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고 나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맨 앞에 이제 그 30대 후반에 노조에 가입된 전기 기사의 말을 실었는데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나 싫어서 징글징글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언론을 압박하고 성조기를 강조하고 미국을 강조하고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6군데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랄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을 다 누르고 이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워싱턴 포스트가 아이오와주를 찾아가서 지금 한 달이 넘은 이때 반응을 본 것은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격차 9%포인트로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오와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42%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49%가 반대한답니다. 370마일이요. 스퀘어 오브 부시 아니라 370마일 이쪽을 가서 쭉 그 취재를 한 결과인데 예를 들면은 아이오와에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는 증강한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뭔가를 그 줄여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줄이는 게 바람 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떡하니 그 에너지부는 없어져야지 된다 하는 사람을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요. 그래서 바람 에너지 프로그램을 줄인다면은 이게 농부들과는 연관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아주 그 복잡한 거예요. 에너지 업계, 캘리포니아 이런 데만 싫어할 것 같지만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아이오와주의 그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아이오와주 농민들은 수출에 또 그 막 하는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나프타 같은 것도 손본다고 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 수출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막상 찍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 걱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걱정한다는 사람 가운데는 뭐 아리조나 경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고 그 가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을 그 결정하는 것 같아서 걱정한다. 그러나 또 일부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이런 면이 좋아서 지지했었던 사람은 아직도 상당수가 그를 그 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오와주에도 기독교 신자인 부인과 무슬림민 남편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는 뭐 가게도 오픈하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 무슬림 가운데서도 지금 시민권을 빨리 서둘러서 받아야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오와주에도 그로서리 마켓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직원은 어떡하는가 나는 어떡하는가 또 농장도 이미 누가 이 많은 것을 그 손으로 직접 따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동안에 내놓은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바이론 욕이라는 그 정치부 기자입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는 트럼프 시대를 지금 낙관한다고 오늘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팍스뉴스에도 출연을 해요. 왜 낙관을 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때로는 상당히 그 중요하긴 하지만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44%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48%는 지지하지 않는데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해석하기를 2차 대전 이후에 뭐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누구나 초선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론조사가 가짜다, 페이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원래부터 공화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모두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반에 다른 후보들이 많았을 때는 주저했다가 나중에는 힐러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했었던 신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백악관 이제 그 출입 기자가 얘기하기를 정치부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낙관을 하면은 그러면 그 낙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여론조사 결과가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 하더라도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좋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 그러면 걱정한다는 사람이 40%잖아요. 이게 2016년에 낙관하는 사람 56%보다 12월 달에 2016년이라도 8월 달에는 54%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선거가 11월에 끝나고 트럼프의 그 시대를 맞을 그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그 낙관적인 마음이 2005년도에 53%에 비하면 지금 7%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많아서 민주당은 37%만 밝은 빛으로 보고 63%가 어둡게 회의적인 기분을 갖고 있는데 공화당은 87%가 희망적으로 보고 12%가 회의적,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89%가 희망적으로 본다 하는 것을 지금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정치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보기 나름인데 아직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조금 더 가봐야지 아는 미국의 미래, 앞으로 4년 동안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이제 당 의장을 뽑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탐 페레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뀌어야지 되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고 기존을 답습하고 있구나, 이런 지적도 받았고요. 그에 비해서 미네소타 하원 의원 케이스 앨리슨이 처음에 그래도 웬만큼 표를 받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200대 213. 원래 이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어야 됐어요. 218표인가요? 그 정도 나왔어야지 됐는데 전체적인 인원에서 과반이 435표에서 218표 맞군요. 그런데 1차에서 218표를 못 받아서 2차로 가서 235대 200으로 됐는데 대신에 이제 탐 페레즈가 이 차선자를 케이스 앨리슨 미네소타 하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하겠다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 탐 페레즈가 결국은 기성 정치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미네소타의 하원 의원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확고한 완벽한 변화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고요. 오스카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김정남 뉴스 좀 간추려드리고 그 뒤에 미국 뉴스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10일 아니면 13일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등등으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지만 국정농단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세 군데 세계 야당에서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고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도 본인이 직접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이제 특검의 수사 연장도 거부한다. 이런 것들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또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 발표를 하지를 않았는데도 여론조사 보면은 10%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금 또 올라와서 10% 비슷하게 유지가 되던데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25%까지도 갈 수 있었다 하는데 선한 의지 발언 있고 나서 지금 18%, 다시 문재인 후보가 30%를 넘어가서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데요. 리얼미러 조사 결과. 그런데 이제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이게 연장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어서 정말 수갑 차는 모습이라도 보게 된다 하면은 그게 국민들에게 보수를 또 결집시키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됐다는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게 야당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청산될 것은 청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오니까는요. 하야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야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후보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행을
탄핵을 해야지 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총리가 탄핵되는 것을 발의하고 하기는 좀 쉽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반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 3당 합치면은 166표잖아요. 166석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저래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에 뛰어드느냐 뛰어들지 않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두고 보더라도 이미 나라는 굉장히 분열됐고 미국도 분열된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더 좀 위험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김정남이 암살됐는데 지금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용의자가 2명의 여성은 구속돼 있고 그런데 김정남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연녀라고 하는데 결혼을 실제로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3번 결혼을 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은데 라소영이라는 41살 김정남이 45살 원래 고려항공의 승무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김정남의 3번째 여인으로 마카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 서로 알아서 그래서 2001년도에 일본에 디즈니랜드 구경 간다고 쫓겨나고 조사받고 할 때 그때도 동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소영이 92년부터 98년까지 항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평양의 음악 무용대학을 졸업을 했고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바로 이 라소영을 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 한다 하는 뉴스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용의자는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진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제는 김정남 암살 내지는 독살 내지는 살해 사건은 이미 해외 언론이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따로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나 과정 같은 것 한국에서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에서 지금 북한의 이제 외무성과 보위성이 이 일을 처음부터 다 조작을 하고 관장을 하고 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명 용의자는 외무성 소속이고 2명은 고려항공 소속이고 그런 등등의 발표 나오는 것을 지금 미국 언론도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모두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을 전후로 해서 5명이 북한에서 처형됐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간추려 드리자면요.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에보니 앤 아이보리 제가 마지막에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 89년 역사상 83년 동안이나 아카데미 이 봉투를 관리를 해온 회사가 있는데 회계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어쨌든 봉투를 잘못 관리해서 보니 앤 클라이넷의 2 배우가 페이 더너웨이와 워렌 비리가 나와서 이것을 발표를 하는데 봉투가 여우주연 상을 발표하는 그 봉투였기 때문에 라라랜드로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화면을 보니까 전부 정말 하얀 화면이었습니다.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수상 소감까지 얘기를 했던 라라랜드의 프로듀서거든요. This is not a joke. Moonlight has won Best Picture. 조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그래서 라라랜드가 이제 작품상이다 했었을 땐 프로듀서들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소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도 다 나오고 하잖아요. 무대는 유색인종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라이트로 바뀌자 이 문라이트 자체가 이제 그 흑인 그 소년이 여러 가지 그 정체성,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세 파트로 쭉 나눠서 나오는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이게 아주 그냥 까만 색깔로 확 그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워렌 베티가 설명을 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봉투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페이드 온 어웨이를 약간 바꿔 조크가 아니었고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도 뭐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상에도 흑인 배우들도 받았고 문라이트이 뭐 500만 달러밖에 안 들인 영화지만 작품상도 받았고 저는 문라이트를 개인적으로 그 라라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물론 비교할 수 없을 그 다른 장르의 영화지만 좋게 봤습니다. 차원 있게 영화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영화적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 이 문라이트이 돈 그렇게 많이 들인 그 백인들의 그 영화를 제치고 문라이트에는 백인이 한 명도 등장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전부 30대로 아주 젊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흑인으로 도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그 이제 그 사회를 봤던 사회자가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얼마나 그 지난해 이런 때 우리가 그 차별적이었는데 헐리우드의 나이와 몸무게 차별은 여전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인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Thing to say, but I want to say thank you to President Trump. I mean, remember last year when it seemed like the Oscars were racist? 네, 지미 캐멜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이크업상을 받은 이탈리아계 이민자도 나와서 뭐 항상 오스카상 받을 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I love you, I love you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제일 나중에 한 얘기가 모든 이민자에게 이 상을 돌린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The Salesman을 감독한 이란 감독은 전에도 상을 받았고요. 외국어상을 받았는데 보이콧을 했잖아요. 나오지 않아서 이란에서 이제 최초로 그 우주에 간 그런 그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독을 했는데 그야말로 분열하고 적을 만드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나라 이란과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했었던 6개국 국가들을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콧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독이에요. American, as a migrant worker, as a human being, I'm against any form of wall that wants to separate us. 이 사람은 이제 그 만화 영화로 상을 받은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라는 감독인데 나는 멕시칸으로서 라틴 아메리칸으로서 또 이민자이라는 이민가자로서 인간으로서 분리시키는 벽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먼저 들으셨고요. Is out of respect for the people of my country and those of other 6 nations whom have been disrespected by the inhumane law that bans entry of immigrants to the U.S. 네, 이때가 박수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미 캐멜도 깜짝 놀랍게 그 관광객들을 금지한 행정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극장 주변에 있었던 관광객들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그 배우들과 얘기도 하고 허그도 하고 배우로부터 이 그 진행자가 주라고 해서 즉석으로 선글라스 여기 필요 없잖아 하면서 선글라스도 받고 했었던 그 커플이 블랙 커플이고 그 뒤에는 에이시안 커플도 나왔고 해서 맨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 즐겁게 본 그런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꼭 이제 여러분들께 광고 들려드리려고 딱 그 단추 누르고 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야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데 꼭 놓친 것들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문라이트 영화 그 드럭 딜러로 나오고 그 주인공 3번이나 변하는 그 나이대별로 그 주인공의 뭐 아버지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배우가 무슬림입니다. 그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런데도 그 종교나 이민에 대해서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다 너무나 그 예민한 것이죠. 최초의 이슬람교 신자가 받은 그런 그 상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런 그 중요한 상에서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상뿐만이 아니라 아마 통틀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지미 캐멜과 같은 그 호스트가 아니라 다른 그 백인들이 뭐 사회나 뭐에 대해서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연예계에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뭔가를 반영했어야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해서 화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 사람들은 전부 이민자, 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멕시코에서 온 사람, 이란에서 보이콧하고 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그 상이 지금 그 라라랜드가 14개의 후보가 올라가서 중요한 것은 감독상 그리고 주연상 그리고 나머지는 6개를 받았는데 뭐 그냥 그런 상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문라잇은 3개를 받았는데 몇 개 올라갔죠? 7개인가 올라가서 다 뭐 중요한 상을 받았죠. 각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작품상 받았고 주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연이 자꾸만 변했으니까 몇 명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 정말로 백인이 이런 말들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4,400만 달러 들여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PR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프로듀서보다 배분업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경비하는데 하루 25만 달러 뭐 레드 카펫만 하더라도 몇만 달러 뭐 등등해서 4,400만 달러짜리 쇼였습니다. CNBC가 오늘 아침에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베이징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 단가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점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데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지난해에 시간당 3달러 60센트 그러면 미국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7달러 50센트, 캘리포니아주나 뭐 다른 주는 10달러 훨씬 넘는 곳도 많고 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인도보다 5배 그 많은 돈을 받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이 시간당 3달러 60센트. 당연히 뭐 포르투갈이나 사우스아프리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임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경제가 주춤하고 중국도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옮겨요. 스리랑카 같은데 시간당 임금이 50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의류 제조가 굉장히 그 힘들어져서 뭐 한인들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으로 다 돌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니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로봇을 자동화를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제조업이 워낙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자동화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라서 결국은 실업률도 높아지고 제조업에서 중국은 이제 서비스로 가는 거죠. 어느 국가나 경제나 다 마찬가지의 그 사이클을 겪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중국의 뭐 와이칼라 직원들이 많이 그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서 앞으로 그 더 싼 물건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왜 월드컵 유치가 힘들어지는가? 그게 항상 그 정치와도 연관이 있죠.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독립은 필수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지사 연례 모임에서 국방예산 강화를 말하면서 지금 미국 군인은 지고 있는 싸움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망하기 시작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비공식 브리핑에 거부되지 않은 언론입니다. 반면 워싱턴 이그제미너 정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국민들의 낙관입니다. 한국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김정남의 세 번째 부인을 조사하길 원합니다. 중국 물건이 더 이상 싸지 않고 앞으로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TPP 무효 이후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 미국 언론도 주목합니다. 네, 그 내용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강조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고베죠? 네, 에서 역대 그 포괄적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아시아의 그 10개국과 나머지 그 6개국, 그래서 동남아시아 10개국과 중국, 인도,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당연히 한국. 이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지금 그 TPP가 무산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이런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6개국이 세계 인구의 반이고 세계 무역의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난해 아니요 2016년이었나요? 2015년 원래 10월 달에 TPP가 최종적으로 뭔가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그게 무효화되고 나서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회의 같은 것에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나가서 서로 그 아시아가 뭔가를 한다. 뭐 관세 줄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여기에서도 일을 해서 기간 산업 같은 것 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의 어떠한 그 무역을 재조정하겠다 여기서 탈퇴하겠다 우리 국민이 먼저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미국을 그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방안을 그 강구를 하면은 미국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지미 캐멜이 맨 앞에 그 처음에 오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220개국, 220 몇 개국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나라들이 다 미워하는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일을 해 나가면서 이런 그 부분들을 또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한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너무 물렁거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몇 년 정치하고 나니까 그게 파악이 되더라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여행 제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또 발표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2026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무슬림 국가들 선수들이 예를 들어 오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뭐 좀 나쁜 감정을 여행 같은 것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주최 측에서도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힘들어진다. 내년 12월 달에 심사가 시작돼서